저는 좌파 프레임 전쟁에 우리가 모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저를 좌파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대 정보를 드렸고, 두 번째,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프레이밍에 빠지지 않게 해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유는 이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프레이밍, 이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조심해야 됩니다. 스테레오타입 컨텐츠 모델, 선입관 정보 모델과 네거티브 바이어스, 부정성 편향,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정보는 무시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태도를 정하고 행동한다. 심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좌파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이해가 된다. 심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 선입관이라고 하는데, 그 스테레오타입 컨텐츠 모델 이라는 심리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인간이 복잡한 현실, 복잡한 정보를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인지는 게으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선입관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컨텐츠 모델, 한국말로 선입관 정보 모델,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가 가진 선입관에 꾸겨 넣는 거예요. 자기 뇌 속에 그림이 있어요. 한 사람을 거기 꾸겨 넣는 거예요. 걔도 빨갱이야? 걔도 빨갱이였어? 걔도 빨갱이였어? 이런 대화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빨갱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수많은 복잡한 정보들과 사실들을 확인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복잡하고 괴로워. 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좌파, 빨갱이, 선입관에 들어와. 오케이, 거기 다 쑤셔 넣어. 빨갱이? 걔도 빨갱이? 오케이. 너도 빨갱이? 오케이. 인지적인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쑤셔 넣는 겁니다. 자기는 기분이 좋아요. 뇌가 깨끗해지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이죠.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바이어스,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학 이론인데, 긍정적 정보가 있고 부정적 정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보에 더 큰 관심을 보여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이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했다. 100번 잘한 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번 잘못한 거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부정적 정보를 활용해요. 나한테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가 발견됐다. 다 앞에 정보는 다 무시하고 부정적 정보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5년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계는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 집회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외국분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심리적으로 분석한 영상들을 올리고 했는데, 문제는 저를 인신공격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질이 좋지 않은 컨텐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한번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는 좌파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좌파? 내가 좌파인가?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좌파, 민주당, 종북, 빨갱이, 이재명, 이 프레임 순서대로 역시 흘러가더라고요. 일단 저에 대한 사실 그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단어들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북한 통일, 대학생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자유가 침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UN 세계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만들어서 송출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저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받은 월급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우파 활동 아닌가요? 삼성 계열사에서도 일을 하고, 한국 정부에서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고, 김일성 외삼촌인 강양욱이 같이 하자는 제안을 공산당이 싫다고 거절하셔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표적 납치되셨습니다. 주요 인사이시기 때문에 북한군이 잡아간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는 납북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평범하게 사셨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독립운동하면은 좌파야,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면은 좌파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좌파야 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저의 활동들, 제가 가진 이 가족의 배경들은 우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리적인 현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댓글이나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좌파 프레이밍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 저를 좌파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대 정보를 드렸고, 두 번째,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프레이밍에 빠지지 않게 해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유는 이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 좌파 이꼴 빨갱이 이꼴 공산당 이꼴 중공 이꼴 이재명 이꼴 문재인, 수많은 등식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급기야는 악마, 마귀, 사탄, 사회의 악 이렇게 됩니다. 좌파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너 좌파야 우파야 할 때 그 질문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좌파야 우파야 답하실 수 있나요? 명확한 근거를 대실 수 있나요?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죠? 사실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 정확한 뜻이라는 것도 한국적 사회의 맥락, 이 시점에서의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너 좌파야 우파야 이 질문 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프레이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왜냐? 우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좌파의 수많은 선입관들이 다 뒤덮여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이 질문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럼 나의 가치관이나 가치체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한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다. 자유주의, 헌법주의, 공화주의자, 민주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프레이밍,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실을 봤을 때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선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지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이 따르는 거고, 인류사회가 그동안 만들어온 도덕 체계나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을 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뭔지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환경인 만큼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확인, 자기 생각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비난하게 되는 환경이 되거든요.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SNS 환경이 됐잖아요.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X도, 스레드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가 되면서 우리들이 접하는 정보가 점점 알고리즘에 빠져서 편향되고, 여기에 익명성이 더해지면은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상대편은 악이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 디지털 미디어가 민주주의나 사람들의 자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인지가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 나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선입견에 기초해서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구나.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구나. 나는 남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계속 확인되고 법률적으로 혹은 헌법에 기반해서 계속 잘못이 발견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범하면 안 되겠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좌파 프레임 전쟁에 우리가 모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